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자, 2020년형 페이스리프트된 아우디 Q7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관에서 디자인 스펙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에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테리어는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단정하고 더 세심하게 마감 컷이 잘 된 듯한 느낌이에요. 최근에 풀체인지된 A7하고 Q8보다 오히려 완성도가 좀 더 높고 더 타이트하게 디자인 마감이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대시보드 위쪽은 약간 불만이에요. 대시보드 위쪽은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어요. 지금 도어 쪽이랑 대시보드 안쪽이랑 완전히 나눠져 있어서 파티션은 예쁘긴 한데 좀 재질 문제가 있어요. 좀 가죽을 넣어주던지 아니면 가죽 느낌을 좀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질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레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신폭신하긴 하지만 그렇게 고급스럽다 느낌을 못 느끼는 재질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그 아래쪽 부분은 다들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우디 전 라인들이 공조 벤트 부분을 일자로 쫙 연결하면서 벤트 사이사이를 전부 다 살 디자인과 맞춰서 일자 라인을 줘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거든요. 이렇게 연결 느낌이 나는 벤트 디자인 중에서 Q7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벤트 사이들을 연결해주는 살 부분 디자인 인자가 상당히 깊게 빠져져 있어서 진짜 살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냥 거의 무늬만 넣어줬다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디자인 인자로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살 중앙에 컨트롤하는 부분은 아주 톤이 좋은 크롬 액센트 라인으로 일자로 쭉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정말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큰 유광 블랙 플라스틱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현 세대 모든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디자인 인자죠. 지문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디자인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저는 지문 매일 닦아가면서 쓰겠다 할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A7이나 Q8에서 보면은 이 블랙 패널 위쪽에 액센트 패널이 들어가 있고 그게 너무 눈에 띄게 약간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우드 느낌 액센트 패널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빼꼼 나와주는 액센트 트림이 자칫하면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의 완성을 딱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10.1인치 센터 스크린과 그 아래쪽에 8.6인치 공조 컨트롤 스크린부가 있는데 공조 스크린부가 센터 스크린 아래쪽에서 밀려 나오는 듯한 그런 레이어를 보여줬었는데 요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드 액센트 트림이 살짝 감질나게 보여줍니다. 그 부분이 요번 인테리어 디자인 완성도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준다 그런 느낌을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도 이 액센트 패널, 아까 말씀드렸던 액센트 패널과 무광 크롬 액센트들이 아주 잘 버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핸들 부분도 투톤으로 디자인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럭셔리 중형 SUV다 보니까 모든 인테리어에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않은 그런 과감함을 또 보여줍니다. 정말 손에 안 닿는 부분만 딱딱한 플라스틱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부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아래쪽 공조 컨트롤 스크린 부분도 주변을 전혀 허투루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액센트 패널들이 아주 스크린을 잘 감싸 안고 있고 그리고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버튼들 주변도 액센트 패널, 액센트 라인들이 디자인을 아주 잘 마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이드 액센트 패널, 모서리 크롬 패널 그리고 유광 플라스틱으로 이 탑 부분을 다 마감을 해놨는데요. 이 재질 파티션들이 아주 잘 나눠져 있습니다. 하이글로스 블랙 패널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아가지고 촌스럽지도 않고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컵홀더가 너무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컵홀더가 작습니다. 깊이도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타벅스 벤티 같은 경우는 쓰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V 시거잭이 하나 있는데 항상 아우디 시거잭 별거 아닌 건데 디자인 정말 돈 많이 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기어봉은 아우디 그랩감은 시장에서 최고죠. 이 그립감도 정말 좋고 디자인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파킹 브레이크 버튼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액센트가 아주 마무리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 Q7을 왜 페이스리프트로 내놨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세대보다 인테리어 완성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지갑 같은 거를 놓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러버 패널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레스트가 좀 낮아요. 이 운전자가 암레스트로 이용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암레스트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서 이렇게 앞으로 밀려서 나오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댐핑이 돼서 기믹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장을 해도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맵 라이트 주변에 이 컨트롤부가 있는데 디자인 완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도록 합시다.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우디 전 모델이 여기 안에 공간을 넣어준 경우가 없죠. 여기에 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패널이 있는데 딱 폰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수납은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 USB 포트가 2개, SD카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암레스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믹부를 넣어놨는데 기믹부가 너무 두껍습니다. 이 기믹부가 이렇게 두껍지 않았다면 수납 공간이 그래도 좀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지갑들 많이 빵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빵빵해진 단지갑도 안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기믹부가 없어져 줬다면은 아마 큰 지갑이라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공간을 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석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이제까지 아우디 차량들의 좌석 디자인 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Q8, A7, A6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좌석 디자인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합니다. 원래 스티치들을 잘 보이게 퀼트를 잘 넣어 놓는 디자인을, 그리고 라인을 아주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넣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Q7은 파티션들만 억지로 나눠 놓고 좀 보기 싫고 좀 기괴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럼바 튼튼하고 허벅지 사이드 럼바도 많이 올라와 있어줘서 엉덩이가 많이 함몰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벤츠나 BMW보다 좌석이 좀 더 폭신폭신한 것 같습니다. 1열인데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고요. 자,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너무나 뛰어난 현세대 아우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니까 또 보도록 하죠. 위에는 10.1인치 스크린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8.6인치 스크린이 들어가고요. 위쪽은 센터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메인 스크린으로 쓰고 아래쪽 스크린은 공조 컨트롤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 컨트롤 부분에 8.6인치나 할애해준 부분은 정말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MMI의 UI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까만색 나이트 느낌의 하얀색으로 아이콘들이 정렬이 되어 있는 부분 상당히 아름답고요. 이렇게 홈 부분을 보면은 아이콘 항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쓰기 편하도록 커스터마이징까지 할 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은 우리가 핸드폰 같이 이렇게 아이콘을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이 터치 스크린이 터치로 인식을 합니다, 슬라이딩 할 때는. 하지만 버튼을 누를 때는 감압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눌러서는 안 됩니다. 꾹 눌러줘야지만 되고, 햅틱 반응은 정말 아우디가 최고입니다. 진짜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눌러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 완성도는 정말 아우디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어요. 반응성도 지금 보면 엄청 좋죠. 그리고 핀치 컨트롤도 거의 아이패드처럼 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아래쪽 컨트롤을 보도록 해요. 이 아우디 듀얼 스크린 시스템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운전 중에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 터치 스크린 버튼 부분들이 아주 큼직큼직해요. 많은 차량들이, 특히 포르쉐를 보면은 아이콘들 아주 작게 넣어놓고 그리고 바닥면에 손이 닿기 어렵게 막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아우디 MMI는 다릅니다. 버튼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살짝만 눈길만 옮기면은 바람 세기 조절이라든지 온도 조절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하나씩 옮길 수도 있지만 슬라이딩으로도 빨리빨리 옮길 수 있는 점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듀얼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앉은 사람이 둘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고요. 좌석을 누르면은 이 윗스크린에서 좌석의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좌석 컨피규레이션을 또 한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팅이 그냥 눈에 탁탁 보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레이어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요 패널 레이어에 또 요 패널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 콘솔도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그 레이어 사이사이에서 앰비언트 라이팅이 뿜어져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팅이 벤츠나 BMW 봐도 LED 전멸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좀 더 감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이 봐왔던 디자인이고 아주 많이 봐왔던 시스템이지만 역시 아우디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차량 주변에 카메라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카메라가 보이는데 해상도 상당히 높고요. 옆에 보면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죠. 지금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후면부를 보면은 후면부는 화면 왜곡이
앞면보다 더 적어요. 아주 깨끗하게 정말 평면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광각인데 이 평면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지금 카메라 세팅을 보면은 아주 많은 세팅을 볼 수가 있어요. 사이드에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휠 뷰라든지 보통 럭셔리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의 이 3D 기능은 정말 업계 최고였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BMW가 그래도 아우디에 가장 근접한 3D 카메라 뷰가 있어요. 이 카메라 뷰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각도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BMW도 조절할 수가 있지만 각도가 정해져 있는 한 6방향인가 이렇게만 우리가 둘러가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3D로 이 주변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굉장히 빠른 이미지 프로세싱을 보여주죠. 그래서 카메라도 역시 아우디가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핸들은 동그랗지 않습니다.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좀 그랩감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어 디자인이 Q7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래쪽 살 부분은 아주 크롬으로 마감이 잘 돼 있지만 이 엄지 컨트롤부가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지만 다른 고급 차량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다른 재질로 넣어놨었죠. 하이글로스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느낌의 재질을 넣어줬었는데 좀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넣어줘서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는 핸들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클러스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부도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현세대 아우디와 동일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가상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또 제가 아우디의 디지털 가상 클러스터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랜드로버라든지 BMW라든지 벤츠에서 아우디보다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완성도는 아우디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랜드로버보다 아주 좋았지만 컨트롤 직관성이 아주 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아우디의 Q7은 버튼 하나하나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레이아웃을 바뀌는 것도 정말 진짜 원터치로 다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전 화면을 내비게이션으로도 쓰면서 클러스터를 아주 작게 포션을 줄여주면서 이 컨피규레이션을 바뀌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쪽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 크기를 변경해가면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쪽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보여주면서 디자인도 좋고 컨트롤도 정말 최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Q7의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중형 SUV에다가 지금 이 차량이 X5보다 6인치나 큰 전장을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레그룸은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다리를 꼬고 있는데도 아주 많은 레그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룸 역시 괜찮습니다. 디자인은 일단 좌석 디자인이 앞 디자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등 부분이 약간 미네요. 폭신폭신하긴 한데 좀 약간 배부른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볼록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등을 민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3열 차량이에요. 3열 차량이라서 지금 슬라이딩 레일 위에서 슬라이딩도 되고 그리고 뒤로 눕습니다. 좌석 틸트 기능이 있는데 좌석 틸트는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지금 거의 내가 눕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틸팅이 돼요. 하지만 누워서 정말 편하려면은 등 부분이 약간만 함몰돼주면 좋겠는데 등 부분이 좀 떠미는 부분 때문에 약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2열의 공조 벤트가 이 중앙 콘솔에 2개가 있기도 하지만 이 B필러에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A7도 그렇고 고급 차량들은 지금 B필러에 다 공조 벤트를 넣어 놓는데 이 부분 아주 쾌적하죠. 보통 중형 3열 차량들은 이 맞박 벤트를 많이 채용을 하죠. 하지만 이 아우디는 중앙 콘솔에서 2개의 벤트를 할애를 해주고 그리고 B필러에서 할애를 해줘갖고 4개의 벤트로 2열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콘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은 위쪽에 약간 챙이 있어요. 그 부분 디자인을 많이 살려주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A7이라든지 Q8의 이 센터 콘솔 디자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7에서는 우리가 터치로 뒤에 공조 벤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차량도 프리스티지 들어가고 옵션이 들어가면 아마 그런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벤츠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컨트롤을 하기 쉽도록 이 공조 벤트랑 공조 컨트롤부가 앞쪽으로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긴 한데 아래쪽에 USB 포트라든지 시거잭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밑에 들어가 있어서. 하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의 샤프트 터널은 아주 낮습니다. 약간 넓긴 하지만 중앙에 충분히 사람이 앉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충분할 것 같네요. 2열에는 선쉐이드가 없고요. 그리고 이 맵 리딩 라이트가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라이트 부분이 터치예요. 그래서 손을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옵니다. 센스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문루프는 엄청 큽니다. 차 폭도 크고 차가 커서 그런지 정말 커다랗게 보이는 패널이 두 패널이 들어가 가지고 문루프를 보여주는데 디자인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 문루프 커버 앞쪽을 메탈 트림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 부분 또 상당히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암레스트를 보도록 해요. 2열 암레스트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 디자인도 스티치가 아주 굵게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 컵홀더가 올라오는 기믹을 보여줍니다. 역시 아우디 기믹 센스는 정말 감성이 넘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크고요. 그래서 2열은 충분히 다른 중형이랑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Q7이 럭셔리 중형 SUV로서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들어가 있죠. 지금 그냥 중형이긴 하지만 전장이 길어서 이걸 중형 롱바디로 봐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차량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또 3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열, 3열 이 컨트롤부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는 저는 처음입니다.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당기면 이렇게 2열이 접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타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앙에 이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이 있어서 이거를 당기면 아예 2열이 이렇게 열립니다. 피스톤 실린더가 들어가 있어서 댐퍼로 전혀 힘을 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기계식이지만은 전혀 조작이 힘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은 이 2열 뒤쪽 부분에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3열 양쪽 좌석을 전자식으로 버튼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빨간색 불이 아주 감성 있게 들어오면서 한쪽에서 양쪽을 다 조절할 수 있게, 오른쪽 왼쪽에 버튼들이 다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아주 마음에 들고요. 들어가는데도 지금 2열을 이렇게 움직여서 3열을 접근하는 차량은 처음이거든요. 차가 중형 롱바디 SUV보다는 약간 작지만 들어가는데 입구는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들어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네요. 자, Q7의 3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중형 좀 롱바디 차량이 아니다가 보니까 3열이 트래버스나 익스플로러보다는 좀 작아요. 2열을 앞으로 완전히 밀지 않으면 뒤에서 사람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열을 앞으로 최대한 밀고도 중앙에 충분히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2열을 앞으로 최대한 밀고 뒤에 3열에 사람이 앉으면 무릎 공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제 키가 180인데요. 그런데 무릎이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에비에이터랑 익스플로러에서는 좌석과 이 플로어 간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넓이도 충분해서 정말 덩치가 큰 어른이 아니면은 제 사이즈의 어른이라든지 아이들은 충분히 앉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3열 차량 중에서는 X7을 제외하고는 좌석은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받이가 좀 너무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뒤에 짐을 안 실는다면 3열도 조금 틸트 기능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헤드룸 같은 경우는 제가 앉기에 딱 빡빡합니다.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바디 프레임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쉽게도 헤드룸을 많이 내놓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컵홀더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3열에는 USB 포트, 충전 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차량은 100% 3열을 위해서 나온 차량은 아니죠. 또 맵 리딩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맵 리딩 라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2열은 전자식은 아니지만 3열에서도 전부 다 이 원터치로 뒤쪽에서 다 눕힐 수 있고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부분은 또 아주 깔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하네요. 자, 저희의 2020년형 Q7 페이스리프트 모델 1부, 2부 리뷰 잘 보셨나요?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오면서 거의 풀 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는 현세대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편의 기능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2세대 Q7이 갓 한국에 들어와서 떨이라는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 아우디가 신형 모델들 출시를 엄청나게 발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페이스리프트 된 Q7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면은 제네시스의 GV80하고
완전히 맞붙을 수 있을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전혀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는 모델이라서 좀 더 커다란 중형 SUV를 보시는 분들은 이 Q7을 기다려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 시승기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추워지는데도 영상을 하나씩 찍는데 도가니 등골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